방납 밀란으로, 원래는 제 책에서는 이제 사실 송강 밀란, 수호지와 관련해서 썼는데, 사실은 송강의 그 송나라 때 그 밀란도 아니거든요. 수호지 때문에 송강이 이제 부각해서 그렇지, 사실상 그 밀란은 이 방납이라고 하는 사람의 밀란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밀란의 내용, 수호지의 내용은 방납이고 주인공들은 송강과 백팔, 두경, 양산박 이렇게 접목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송강도 그 한 3년여 동안 이 소위 말해서 밀란을 일으켰는데, 재밌는 거는 사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송강 주도의 36명의 그냥 밀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고 뭐고 간에 얘네들하고 이제 전쟁이라고 토벌이라 할 것도 없으니 그냥 냅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이 후몽이라고 하는 관리가 뭐라고 상소를 올리냐면, 얘네들 전쟁이 탁월하니까 얘네들을 기순시켜가지고 얘네들을 방남 밀란은 강남 지역에 엄청난 큰 저기 6주 6개 주에 52개 현을 장악할 정도로 큰 밀란이었거든요. 이 밀란의 토벌에 선봉대에 세우자라는 상소를 해요. 숭사에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 사진은 허베이성 칭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수호지에 있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무송공원입니다. 무송이 고양이죠. 여기 가면 무송이 이제 고라니를 때려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 칼펑의 청명상원이라는 곳에 이 무송의 형 무대라 이 주입빙이라고 하는 과자를 팔고 있는 장면이고, 칼펑에 가면 대상국사라고 하는 큰 그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지심이 있게 수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1120년에 방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킵니다. 강남 일대에서 항주 뭐 이쪽 지역을 주무대로 해가지고 6주 52개 현을 순식간에 장악할 정도로 큰 밀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왕조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토벌을 당하고 곧바로 그 정강지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이게 이제 북송이 이제 망하는 거고, 북송의 이제 아들이었던 조구가 이제 남경 항주로 옮기면서 남송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늙어 죽도록 이래도 처자식은 늘 죽고 굶주리니 하루만이라도 배불리 먹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뭐 이런 구호를 내고 나름대로 밀란을 했던 거고요. 이제 지난주 강의에서도 광마약 고모로에 대해서 이제 마다피언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광마약이라는 사람은 근현대 시대의 뛰어난 극작가, 소설가, 평론가, 위대한 문학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로 따지면 예술원 관장 비슷한 걸 하면서 평소에 그 문화대혁명 시대까지 사시면서 하여튼 그 중국은행, 공상은행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글자들이 편액들 있잖아요. 글자랑 글자는 이 광마약이라는 사람이 다 썼습니다. 이게 이 방납 밀란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광마약도 주목했고요. 자기 나중에 방납은 이 방납동이라고 하는 항주에서 서북 쪽에 있는 산골에 있는 동굴 속이거든요. 동굴이 아주 요새였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항전을 했던 동굴에 직접 글씨를 방납동이라고 썼습니다. 자기가 썼다고 광마약이라고 써있고요. 그러니까 소설 수호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납밀란을 참고해서 쓰여진 소설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호지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글이 있습니다. 수호전이 120회까지거든요. 수호지가 120회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입니다.
뭐 이거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있는데 그 수호지의 독배를 마시고 황토에 묻혔으니 일찍이 법녀의 용태가 올바른 처신인 걸 배우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행장은 하늘의 원망 마라. 행장이라고 하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천자가 인재인 너를 쓸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이걸 행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한신과 폐mol은 이 유방의 그 건국에 도왔지만 결국 멸족당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진 이야기고 또 이걸 보면 묘를 정벌하고 박납의 난을 평정했건만 이 양산박 108 이 동지들이 박납의 난을 평정했다고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대목이 있어서 하나 써봤고요. 이 하북성 수도인 석가장 서쪽에 보면 무춘이라고 하는데 포독체라고 있습니다. 포독체가 한신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한신 사장님도 있고요. 그리고 법녀 다음 주에 그 상인과 중국 문화 할 때 법녀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이 법녀의 위대한 상인이죠. 상인인데 상인 이전에 와신 상담을 했던 그리고 용태를 해서 사실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기도 하고 있죠. 주지가 그 서시의 고향이거든요. 서시의 고향에 있는 법녀사 사당이고 수호전의 이런 그 최근 2010 신수호전인데 2012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드라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뭐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했던 걸로 압니다. 재밌는 거는 이 수호전과 이 금병매라고 하는 이 19금 소설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반금년입니다. 반금년. 그러니까 무성의 형인 무대의 부인, 형수로 나오는. 그리고 수호지에서는 잠깐 언급되지만 금병매에서는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서문경이라고 하는 사람, 서문경과의 어떤 그 애증소설에 등장하는 이 반금년입니다. 그리고 칼콩 아까 그 청명상하원의 무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천을 가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반금년입니다. 그런데 이 금병매에서는 이렇게 야하게 등장하는 거죠.